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공유 드린 적이 있었던, 책 같아요. 그런데, 그때 되게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되게 잘 알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다라기보다는 제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고 싶다. 더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도 찾아보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공감이 동의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알 것 같은 부분이 있으시면 뭐 같이 얘기해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연구를 할 때 제일 처음 하는 이제 일이 그 변수를 서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이 변수에 정말 기본,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느냐 이 변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찾아보는데, 근데 그 변수를 열심히 찾다 보면 제가 항상 놓치는 부분이, 그래서 실험 설계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수 설계에 관심이 많고 또 그 어떻게 CSCL이나 이렇게 뭔가 변수를 가지고 결과를 알아보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현장에서 접근해서 연구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이제 효과성이나 개발, 연구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실험 연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DBR, 디자인 베이스드 리서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디자인 디벨롭먼트 리서치, DDR을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제 짧은 지식으로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저는 이제 DDR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개발을 해요. 교수 설계를 해요. 개발을 해요. 이거를 현장에 적용을 해요. 현장에 적용을 해서 그 효과를 알아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개발에 중점을 둔 연구들을 했다면, 이번에는 사실 DBR이나 이 실험 연구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역량으로는 DBR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실험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끝에 이제 실험 연구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놓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연구를 할 때 모을 수 있는 N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한 42명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때 42명이라는 이 수치는 제가 또 간과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 42명을 가지고 이 실험 연구를 하려면 이제 여기에 이제 양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 플러스 질적인 데이터까지 있어야지 이게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타당성 혹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질적 데이터를 모으려면, 지금 현재 제 연구에서 질적 데이터를 모으려면 그 학생들의 상황을 음성으로도 따고, 그리고 또 그 학생들 간의 어떤 제스처나 몸짓이나 이런 걸 또 비디오로도 따서 이거를 또 담화 분석까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복잡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담화 분석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일단 실험 연구를 진행할 거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열심히 볼 거는 쿼시 익스페리멘탈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실험 설계라고 하는데, 준실험 설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서 세 가지의 어떤 세션으로 나눠서
지금 과연 내가, 그러니까 이 실험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을 보고 싶은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무엇을 보고 싶은가? 과연 나는 지금 되어 있는 그 하고자 하는 교수 설계가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싶은가? 아니면은 이 교수 설계 안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조건을 주어졌을 때와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보고 싶은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흔들리는 중인데 처음에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 내가 한 교수 설계가 효과가 있나? 그런데 이제 그 도메인을 제가 이제 여기 실험에서 하고 싶은 도메인이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한 그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이 특정 어떤 부분을 도메인으로 가져가서 교수 설계를 했는데, 이 교수 설계의 효과를 보려고 맨 처음에 시도를 했지만 변수를 계속 알다 보니까 이 조건을 주고 안 주고의 또 매력을 느낀 거죠. 사실 결정을 못했어요. 지금 결정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해요. 일단은 실험 연구라고 하면 통제 집단과 처리 집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통제 집단을 컨트롤 그룹이라고 하고 처리 집단을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통제는 내가 이제 해놓은 기본 세팅이라고 한다면, 처리는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교수 설계에 대한 효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교수가 설계한 내용을 이제 한 집단과 이 교수 설계한 내용을 하지 않은 집단 간에 이제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두 번째 거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주지 않고 이 알파라는 조건을 주지 않고 두 번째는 알파라는 조건을 주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를 한다라는 거는 이 내가 한 이 교수 설계의 효과보다는, 이 교수 설계는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이 교수 설계에서 이 조건이 주는 효과를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이제 매개 효과를 보는 걸로 한번 알아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 매개는 이제 독립변인이 있고 종속변인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매개변인이 있는 거죠. 지우고 해볼게요. 여기가 독립변인이 있고 여기가 종속변인이 있어요. 근데 여기 매개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효과를 보는 건데 이 매개 때문에 얘가 더 큰 상승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것과 요것의 관계를 돌리고, 두 번째는 요것과 요것의 관계를 돌린 다음, 세 번째는 이 매개와 독립을 종속과의 관계로 봐서 이 세 개의 관계 간에서 과연 매개는 이 종속의 변인을 신장시키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얘는 이게 중심이고요. 그리고 이 실험 연구에서는 이 조건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하려면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N소의 42개는 안 되고 플러스 비디오 촬영과 음성을 한 담화 분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하면 실험 세팅을 해서 조건을 주고 안 주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또 이 매개를 하게 된 이유가, 이 매개에 들어가야 되는 이 변수 있잖아요. 이 변수가 제가 이 연구에서 나비스, 그러니까 초보자를 위한 이제 교수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비스한테는 이 변수가 꼭 필요할 것이다라는 게 제 이제 가설이기 때문에 매개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이 매개를 사용해서 독립과 종속을 보기에는 이 N수가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과 이상의 그 연구하고 싶은 그 내용 간의 괴리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만, 이럴 땐 항상 현실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답이죠. 그래서 사실 이 매개를 하기에는 이 N수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결국에는 이걸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쿼시 익스페리먼트, 이 준 실험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이 준 실험 설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일단은 이 준 실험 설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있네요. 이 준 실험 설계, 쿼시 익스페리멘탈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 쿼시 익스페리멘탈 디자인. 그래서 읽어보면, 예를 들어 전체 집단 또는 하나의 조직이 처리 집단으로 사용되면 동일한 산업 내에서 다른 집단 혹은 타 조직이 통제 집단이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반이 있잖아요. 반이 있어요. 클래스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나눠서 이쪽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통제 집단이 되면 이게 이제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처치 집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무작위 추출의 약점은 하나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특정 내용을 많이 가짐으로써 모집단에서 표본 추출 집단 간 동일하지 않은 선택 평양의 문제를 가진다. 따라서 준실험 설계는 위협에 연관된 선택의 다양성 때문에 내부 타당성 면에서 실험 설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위협에는 선택 성숙 위험, 그리고 선택 과거의 위험, 그리고 선택 회귀 위협, 그리고 선택 수단 위협, 선택 피험자 탈락 등등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선택 위협의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준 실험 설계를 피하는 것을 따른다. 네. 그래서 이 진 실험 설계가 무작위 추출을 생략함으로써 준 실험 설계로 변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전 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의 준 동지라 상태를 비동등 집단 설계라고 하며 무작위 추출 R은 임의적 추출 N으로 교체된다. 이처럼 전환 반복 설계의 준 실험 설계를 비동등 전환 반복 설계라고 한다. 그래서 보면은 이 X가 이제 처치한 집단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처치 안 한 집단 이렇게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세 가지 국면이 있을 때 여기에 처치를 줄 수 있는 거고, 여기에도 처치를 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고민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이렇게 한 묶음이고 여기까지가 이렇게 한 묶음이에요. 근데 이때 한번 보고, 이때 한번 보고, 이 처치를 하고 나서 보고, 이때 한번 보고, 이때 한번 보는데 처치를 안 한 상태에서 보는 거죠. 이게 독립표본 사전 사후 검사 설계라고 볼 수 있고, 동일한 대상으로부터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측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울 때 유용하다. 그러니까는 이쪽에서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쪽에선 안 해도 되니까요. 이 설계의 네 집단 가운데 두 집단은 하나의 단일 비동등 집단이며 다른 두 집단은 또 다른 하나의 비동등 집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비슷한 집단에서 얘는 그냥 이것만 한 거고, 이거는 처치를 하고 나서 이거를 한 거죠. 이 실험 연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런 내용을 알아봤는데, 되게 유명한 거는 이 솔로몬 포 집단 설계예요. 이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표본은 두 개의 처리 집단과 두 개의 통제 집단으로 나뉜다. 두 개의 처리 집단과 두 개의 통제 집단으로 나뉜다. 하나의 처리 집단과 하나의 통제 집단은 사전 검사를 하고, 여기 사전 검사했죠? 나머지 처리 집단과 통제 집단은 검사를 안 했죠. 여기 검사 안 했잖아요. 이 설계는 사전 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와 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의 결합을 나타나며, 사후 검사 설계에서 아닌 사전 사후 검사 설계에서 사후 검사 측정에서 사전 검사 측정의 잠재적 편향 효과를 검사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전 검사를 하고 사후 검사를 한 집단인데 처치를 했다. 이거는 안 했는데 사후 검사만 하고 처치를 했다. 근데 이거는 뭘 알아보기 위함일까요? 이렇게 사전 검사를 하고 사후 처치를 한 상태에서 사후 검사한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집단식을 알아본 거예요. 위에는 사전 검사한 다음에 처치한 다음에 사후 검사까지 했을 때의 어떤 결과물. 아래는 처치 안 한 상태에서의 사전 사후에 대한 결과물. 그러면 이 처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겠죠? 처치에 대한 효과를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사후 검사만 하고 한쪽은 처치하고 처치하지 않은 거를 비교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얘에 대한 정확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정확성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이제 판별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나요?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독립변수가 두 개고 종속변수, 만약에 이게 종속변수라면 종속변수가 두 개고 독립변수 두 개인 상황이면 이제 만오바를 해야 될 텐데,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는 되게 이 실험 설계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처치를 어떻게 주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막 흥얼거렸던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이 고민에 대해서 좀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았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고요. 우리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